안녕하세요, 여러분.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? 저도 남편과 함께 잘 지냈는데요. 아무래도 여기는 휴무가 아니다 보니까 설 명절 분위기는 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과 떡국 한 그릇 만들어 먹으며 설 분위기를 내려고 했답니다. 오늘은 캐나다 집 구할 때 필요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캐나다 정부가 이민 정책을 수시로 바꾸고 있고, 그리고 캐나다 유학생 비자 발급도 줄였지만 상대적으로 또 캐나다 워홀에 대한 인원수는 늘렸어요. 어,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좀 더 쉬우니 많은 분들이 여전히 캐나다에 대해 관심을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. 집 구할 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정확한 기준인데요. 집 구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필요하지만 처음 온 곳에서 집을 구할 때는 여기 집 구조나 이런 게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니까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우선 기준을 정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부분은 예산이죠. 요즘 캐나다가 렌트비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특히 토론토의 경우 작년에 비해 약 7%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. 실제로 보면 2023년보다 2024년 말부터 올해 초, 2025년 현재 초까지 좀 떨어지긴 했어요. 여기 사진들 보시면 좀 떨어진 게 보이시죠? 최소 50불에서 100불, 즉 약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근데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뭐 별로 안 빠졌네 하실 수 있지만 월 10만 원씩이라고 가정했을 때 1년이면 120만 원이 줄어든 거니 꽤 빠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캐나다 콘도의 경우 스튜디오, 원베드룸, 원 플러스 된, 투 베드룸, 쓰리 베드룸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. 2024년 말부터 2025년 기준으로 현재 스튜디오는 약 2,100불, 원베드룸은 2,300불, 원 플러스 대는 2,500불, 투 베드룸은 3,000불, 쓰리 베드룸은 3,800불, 평균 이 정도 한다고 합니다. 대략적인 평균 금액이고 당연히 콘도 준공 연도나 주차, 위치, 유틸리티 포함 여부에 따라 가격은 달라지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캐나다는 한국과 다르게 매매 아니면 월세거든요. 월세의 경우 두 달치를 계약할 때 내는 게 일반적인데요. 한 달은 첫 달치, 나머지 한 달은 마지막 한 달치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두 달치는 계약할 때 준비되어 있으셔야 하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좀 경쟁이 있는 편이다 하시면 보증금을 좀 더 줘야지만 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세입자 후보들이 뭐 수입도 비슷하고 크레딧 스코어도 비슷하고 적어낸 금액 뭐 렌트비도 비슷하다면 보증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이 선택될 확률이 높습니다. 왜냐하면 요즘 렌트비를 안 내는 사례가 점점 늘다 보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좀 더 넉넉하게 내는 사람을 선호한다고 해요. 그러니 보증금을 좀 더 넉넉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마음에 드는 집이 있었을 때 나 보증금 그러면 나는 한 4달치 낼게, 더블로 낼게 이렇게 하면 그 집을 겟하실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캐나다가 처음이라 크레딧 스코어, 신용점수나 재직증명서, 급여명세서 등이 아직 없으시다면 집을 구할 때 렌트비 한 1년치 정도는 필요하니 이 경우에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. 이제 집을 구할 때 제가 정했던 기준을 설명드려 볼게요. 저는 주로 이 두 사이트를 이용했는데요. 이거 말고도 다른 곳들이 있는데 어차피 여기 올라온 게 똑같이 그쪽에 올라가는 거고 다른 데 올라온 게 똑같이 여기에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가격은 동일하게 올라오거든요. 저는 집을 구할 때 집 크기, 발코니, 락커, 주차, 유틸리티 포함 여부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눠서 봤는데요. 제가 했던 기준 예시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. 여기 영상 보시면 제가 했던 기준에 맞춰 집을 검색해 볼 건데요. 저희는 2명이고 남편이 재택을 많이 하다 보니 원 플러스 된 구조를 원했어요.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가 말하는 원 플러스 10이 어떤 건지. 여기 사진 속 보시면 이렇게 조그마한 공간 보이시나요? 이게 덴이라고 하는 공간인데요. 공간이 분리되기는 하지만 따로 옷장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. 그래서 보통 서재로 많이 쓰여요. 제가 덴을 원했던 이유는 남편이 아무래도 재택을 정말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까 남편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추가로 덴이 약간 문이 달려 있어서 분리가 되는 느낌을 주는 곳이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집 크기를 최소 650 스퀘어핏 이상으로 설정을 했고 한국으로 치면 약 18평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근데 체감상 한국의 18평보다는 좀 작은 것 같기도 해요.
그 다음 발코니. 저는 사실 발코니는 크게 중요치 않아서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었어요. 이전 집은 발코니가 없었고 지금 집은 발코니가 있는데요. 확실히 발코니가 없던 이전 집이 지금 집이랑 비슷한 사이즈인데 좀 더 넓었어요. 아마 그 발코니 공간만큼이 빠져서 그런 거겠죠? 간혹 발코니가 정말 넓은 집도 있거든요.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짐을 발코니에 쌓아두면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. 아무래도 바람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. 오늘도 지금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있거든요. 이런 바람에 뭐 가벼운 거나 뭐 이런 거 밖에 그냥 놔두면 진짜 날아갈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차라리 발코니가 없고 집 사이즈가 좀 더 넓은 집을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발코니가 있으면 아무래도 걱정하셔야 될 부분 중 하나가 이웃집에서 담배 또는 마리화나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신경 쓰지 않으실 수가 없거든요. 특히 저처럼 임신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 부분에 신경 안 쓰실 수 없겠죠? 왜냐면 환기 막 시키려고 했는데 막 냄새 들어오고 하면 너무 싫잖아요. 한국에서도 이게 좀 되게 큰 문제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기왕이면 그런 약간 걱정을 안 해도 되게 발코니 없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락커. 기왕이면 락커가 있는 집을 정말 정말 추천드려요. 그 이유가 캐나다 콘도는 생각보다 수납 공간이 정말 없습니다. 한국은 수납 공간을 되게 이렇게 여기저기 되게 잘 배치해서 많이 만들잖아요. 근데 캐나다는 그렇지 않아요. 그래서 옷장도 그냥 행거랑 위에 선반 있는 정도? 옷장 안에 서랍장 구성이 들어간 집은 제가 한 20군데 정도 집을 보면서 한 번도 없었어요. 제가 그런 집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신축되어 있는 집도 그냥 선반만 좀 있고 좀 행거가 뭐 위아래로 좀 분리되어 있을 뿐 서랍장 있는 집은 없더라고요. 이전 집의 경우는 락커가 있어서 캐리어라든지 뭐 TV 박스 뭐 여러 가지를 내려놓을 수 있었는데 여기는 락커가 없어서 좀 힘들어요. 옷장 안에 캐리어를 두고 생활하고 있고 이렇게 침대 밑에 이렇게 박스 같은 거를 넣어놓을 수밖에 없더라고요. 이게 또 단점이 그냥 이렇게 계속 쌓아두고 살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박스 같은 것도 빼서 주기적으로 먼지를 제거해주고 해야 돼서 예, 저는 진짜 진짜 락커 있는 집을 너무너무 추천드려요. 이 락커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 영상 속 여기서 보실 수 있는데요. 여기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이건 락커가 있는 겁니다. 근데 간혹 여기 디스크립션 부분에서 확인하셔야 될 게 락커가 있다고 하지만 락커를 사용하려면 월 뭐 100불인가 내야 하는 집들도 있더라고요. 물론 거의 95%? 한 95% 정도는 그냥 거기 포함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냥 다 포함인데 간혹 아주 한두 군데 정도는 제가 집 볼 때 따로 돈을 내야 한다고 했었어요. 물론 혼자 사신다면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 느끼지 않으실 거예요. 근데 저희처럼 두 명, 뭐 신혼부부, 룸메이트가 있다 하면 부족하다 분명 느끼실 겁니다. 편집을 하다 보니까 영상이 한 16분 이상으로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보시는데 조금 지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두 개로 나누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이번 영상 1부 올리고 다음 주에 나머지 2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.